10분만 하시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혈압이 160mmHg 이상인 사람들한테 어디를 마사지를 시켰더니 평균적인 혈압이 10mmH 정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저도 혈압이 높아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끊지 못할까봐 약을 먹지 않고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혈압이라고 하면 약을 꼭 먹어야 될까요? 고혈압은요, 성인의 30%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 위험 요인 중에 1위입니다. 근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선생님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 표만 보시면 다 끝입니다. 보라색은 고위험군, 심혈관계가 1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15% 정도 되는 고위험군, 그리고 핑크색은 10에서 15%, 노란색은 5에서 10%, 그리고 초록색은 5% 미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 내 혈압이 몇이냐에 따라서 혈압약을 먹을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미 160이 넘어버리면 수축기 혈압이요, 무조건 약물은 복용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혈압약 드시면 되고, 140에서 159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나는 위험인자가 하나도 없어,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비만도 없고 당뇨도 없어 그러시면 생활요법을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130에서 139 정도는요, 아무 질환이 없는 분들은 혈압약 안 드셔도 됩니다. 140 이하래요, 근데 예방적으로 먹재요 그러면 안 드셔도 돼요. 그리고 동반 위험인자가 한두 개, 그리고 3개까지 있는 경우, 140이 안 넘는데 당뇨도 있대요, 비만도 있대요 하더라도 생활요법으로 우선적으로 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일정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약물을 복용해야 되거든요. 140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생활요법을 시행하는 거고, 140에서는 다른 질환이 없으면 생활요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볼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드시는 겁니다. 피디님, 그러면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운동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10분만 하시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혈압이 160mmHg 이상인 사람들한테 어디를 마사지를 시켰더니 평균적인 혈압이 10mmH 정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마사지함으로써 혈류순환이 개선되고 하체 쪽으로 충분히 혈류가 공급될 수 있어서 수축기 혈압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사지하면 좋아지는 건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쪽 종아리 근육, 바깥쪽 종아리 근육, 그리고 큰 종아리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냥 그 부분들을 마사지를 막 주물주물 하셔도 괜찮지만 아래쪽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고, 약간 아픈 정도로 누르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너무 아픈데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마사지만으로 부족한 경우는 운동을 해줘야겠죠. 종아리 펌프 운동은 간단합니다. 서서요, 발끝으로 섰다가 앉았다가 하시면 되는데, 더 효과가 좋게 하려고 그러면 약간 높이가 있는 곳에 서가지고요, 발을 완전히 쭉 당겼다가 서는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단차가 있는 곳에 시행을 하면 발목이 완전히 신전됐다가 굴곡될 수 있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도 완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걷는 것보다 완전히 수축하고 굴곡시켜주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피디님, 혈압이 있으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혈압이요? 그냥 뒷골이 땡기는 거? 그런 거밖에 전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고혈압이 있을 때 왜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지 사실은 몰라요. 수축기 혈압이 높아질수록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하는데,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압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혈압을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요, 10mmHg 정도를 낮춰주면 뇌졸중 확률이 41%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혈압을 자꾸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혈압이 20mmHg 정도 높아진다,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서 이제 출혈이 생기는 확률들이요, 1.79배, 그리고 2.48배, 1.65배가 각각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1.64배, 3.15배, 2.29배 높아진다고 해서 남녀 가릴 것 없이 혈압이 높아지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혈압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20대 때부터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요, 고혈압을 조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50% 미만이라고 해서 적극적인 조절이 필요한 거죠. 근데 혈압약을 복용하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피디님 대표적으로 뭐 걱정하세요? 뇌에 가는 산소가 부족해서 치매를 유발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혈압약을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혈압을 너무 낮게 유지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치매가 유발됩니다. 뇌경색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건 뭐냐면 혈압 체크예요. 너무 낮아지면 대부분의 경우는 알고 오시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낮은 채로 유지되는 건 분명히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생활습관 패턴 그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140에서 90 이하에서는 고혈압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뇌나 당뇨나 관상동맥 질환 모두 다 혈압약을 복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다라고 혹은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생활 패턴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새로운 근거상에는 130에서 80부터 적극적으로 약물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근거 수준상에서는 140에서 90까지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40에서 90이 넘지 않는 한에서는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보는 걸로 혈압약 복용하는 것을 대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있습니다. 살을 10% 정도 빼면 혈압이 10mmH 정도 낮아진다고 얘기하는데 뭘 해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수록 혈압은 기본적으로 좀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절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혈압약은 상대적으로 값도 싸고 약물 치료 비용 대비 효용이 굉장히 높아서 일반적으로는 복용하시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혈압약을 복용해서 머리에 문제가 생기는 걸 언제쯤 고민해야 되냐면요. 한 110에 70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아주 명확한 근거 수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혈압이 110에 70 이하로 나올 때가 있어요 라고 하면 반드시 내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혈압약을 조절을 할지 끊을지 줄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뚝 끊어도 될까요? 뚝 끊는 거요. 근데 혈압약을 뚝 끊었을 때 혈압이 얼마나 높아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혈압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요.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20mmH 정도 낮춘 상태로 유지를 하면 뇌졸중은 3에서 40% 정도 확률이 낮아지고 허혈성 심질환은 15에서 20% 정도 확률이 낮아진다고 하거든요. 다만 이게 단기 연구 결과예요. 단기의 효과가 이 정도 있으면 장기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드시고 계시면 뚝 끊으시면 안 됩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높아진다고 저염식을 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필요 없다고도 하더라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염식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뭐라 그러는 거냐면 소금을 많이 먹어봐야 몸에서 배출을 시킬 수 있으니까 뭐 괜찮아 문제 없어 몸에서 조절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건 맞는 말입니다. 어떤 질환이 있다 그러면 명확하게 줄여줄 필요가 있겠죠. 재밌는 이야기는 소금 자체를 복용한다 그래가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금을 섭취를 많이 할수록 조금 더 음식을 많이 먹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제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소금을 더 많이 먹는다고 혈압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소금의 섭취 자체를 낮추면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외국의 연구를 보면요. 소금 섭취를 줄여주면 혈압이 분명히 떨어져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부분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소금 섭취를 줄임으로써 식사량이 줄고 체중도 감소하고 여러모로 이점에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이 혈압이 있는 상태라 그러면 소금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6g 이하를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인의 평균은요 10g입니다. 덜 짜게 먹어야지 덜 짜게 먹어서 음식이 맛이 없어서 조금 먹었어? 이것도 의도한 효과라는 겁니다. 혈압이 잘 오르지 않는 체질로 바꿀 수도 있나요? 뿅 하고 변신이 되면 좋겠는데 혈압이 잘 오르지 않는 체질로 만들려면요 일단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혈관 탄력성이 좋아져서 혈압이 잘 오르지 않고요. 반대로 운동을 너무 안 하면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혈압이 쉽게 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금연입니다. 흡연을 하면 혈관이 확 수축되면서 일시적으로 일단 혈압을 올려주고 혈당도 높여줍니다. 금주 술은 얼마나 줄여야 되냐면요 하루에 2잔 이하 소주 2잔입니다. 소주 한 병 기준으로 한 3분의 1 이하로 줄여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육류 섭취 위주보다는 채식 섭취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게 혈압이 잘 높아지지 않는 체질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의 자유로운 체질이 되기 위해서 내가 혈압이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혈압은 30, 40대가 지나가야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높은데 서양식 식이와 운동 부족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서 20대의 사람들도 굉장히 혈압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20대부터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혈압을 꼭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40대 이상 그리고 가족력 비만이 있는 경우는 매년 체크하면서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혈압약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들이 많은데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안 먹어도 되는 사람들 아까 구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말고는 다 드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